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뉴스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 지역 예산 2조 149억 원이 반영돼 사상 처음으로 2조 원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정부 예산안 가운데 광주시 현안 사업은 262건, 2조 149억 원이 반영돼 올해보다 13.2%인 2,34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광주시는 일자리와 연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예산 반영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그동안 요구했던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추가 지원 예산 169억 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대회 준비에 차질이 우려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 여부가 주목됩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정 주요 현안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습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9일 광주시가 제출한 3,400억 원 수준의 광주형 일자리,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등 현안 예산들에 대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예결위는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론화를 위한 연구 용역비 3억 8천만 원을 원안 그대로 복구했고,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현대차 완성차 공장 법인 설립 투자 유치를 위한 용역 예산 7억 원도 되살렸습니다. 하지만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사업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2억 2천만 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아직 본회의 심의가 남아있지만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하거나 전액 삭감한 현안 사업 예산이 예결위에서 진통 끝에 되살아나면서 민선 7기 광주시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 민간공항 통합 이전 시기가 확정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 광주와 전남 지역을 잇따라 방문해 광주시와 전라남도 해당 자치단체 등과 입지 적합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조만간 예비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거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협조 요청에서 영암과 무안, 신안, 해남 등 4개 군 6개 지역을 적정 지역 검토 대상으로 요청했습니다. AI 기술과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광주에서 인공지능 창업단지 조성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도 주목을 끄면서 다른 지자체들과의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다 발빠른 전략과 시행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공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광주 인공지능 기반 창업단지 조성 사업.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AI 거점 단지 유치를 위한 다른 지자체들과의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광주과기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토론회를 개최해 AI 기반 타운 육성 방안에 대한 발제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아마 일반인들은 굉장히 보기 어려우실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광주를 인공지능 창업의 중심 도시로 세우겠다라고 아예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지역에서 인공지능 창업단지에 대한 실제적인 희망이 생기고 시작이 된 겁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광주의 특장점과 연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통해 발전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기존의 산업 분야와 새로운 산업 분야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산업 분야와 기존 분야들이 이제 같이 상생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드는 것을 보여주시면 결국에는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럼 여기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됐다. 현재 시급한 점은 대학과 연구소 등의 지역 산학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열악한 수준인 AI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냐는 점입니다. 미래 광주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AI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광주시와 지역 산학기관, 정치권에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공태원입니다. 광주시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자치구간 경계 조정안이 지난 27일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10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시원 PD의 보도입니다. 27일 오후 광주시가 용역을 의뢰해 가진 중간보고에서 경계 구간 준비 계획단과 자문위원 등에 공개된 안은 3가지. 먼저 북구 일부를 동구로 주는 소폭 조정안과 북구 일부를 동구로 주고 광산구 일부를 북구로 편입하는 증폭 조정안, 그리고 5개 구 전체의 경계를 조정하는 대폭 조정안, 이렇게 3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날 참석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대폭 조정안은 현 시점에서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소폭 조정안과 중폭 조정안 중 선택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부분으로, 하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최종 확정안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경제조정안이 상당히 좀 깊이 있게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기는 이렇게 인위적인 경계 구간 조정을 하지 않고 시나 각 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시 재생도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현재로서는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 보고회였지만 참석했던 준비기획단과 자문위원 등의 인구 편입에 대한 견해차로 자치구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반발도 신심찮게 나왔습니다. 최기영 북구의원은 주민들의 말을 인용해 4년 전 풍양동 일부도 편입된다는 얘기가 나와 불편했는데 주민 동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북구의 일부 동만 옮겨지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냥 그대로 그냥 북구에 살고 싶다 이게 같습니다. 동구 박미정 시의원은 인위적인 경계 조정이 아닌 시민들의 행정기관 접근성과 빠른 정보 확보 등 시민의 공감을 얻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런 경계 구간이 아니라 기본 원칙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연구가 더 추가되고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광산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로 부분적인 경계 조정을 하기로 했지만 추진되지 않다가 7년이 지난 지금 다시 논의되고 있는 자치구간 경계 조정이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각 자치구의 이해관계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어떻게 최종 결론을 매듭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최시원입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살피는 오성수의 뉴스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 체제 출범이 벌써 석 달째를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주요 현안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어떤 이유에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취임한 지 이제 2달을 지나서 이제 석 달째로 들어가서 다소 이른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용섭 시장의 경력,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뭐 국세청장이랄지 각종 장관들 이런 화려한 경력을 두루 요직을 거쳤거든요. 네. 그래서 또 본인도 강조했던 준비된 시장이라 이런 인식이 많아서인지 광주시의 각종 현안들이 좀 많이 해결될 것이다, 빠르게 해결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현안들이 파열음을 내면서 조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민선 7기의 성과를 기대했던 주요 현안들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사업들을 꼽자면은요, 광주형 일자리의 첫 결과물로 인식이 되고 있었죠. 완성차 공장의 설립 추진건이 있고요. 네. 또 광주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인데요. 이에 대한 공론화 방식 여부, 이런 것들은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두고 여전히 좀 안개 속입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광주의 가장 숙제 중에 하나고 또 민선 4기부터 추진되어 왔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이런 것들을 좀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들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었고, 이제 갈무리 차원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7기 들어서도
거의 친척이 없는 상황이어서 전략 부재가 아니냐 하는 여론도 제기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미 여러 차례 국장님과 이야기를 나눈 사안들인데요. 최근에는 관련 예산이 시의회에서 잇따라 삭감됐다가 다시 회복됐다면서요. 네, 그런 우여곡절을 좀 겪기도 했는데요. 지난주에 광주시의회 추가 경정 예산안 1차 심사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도시철도랄지 이런 어등산이랄지 이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관련 예산과 또 완성차 공장 합작 법인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29일이었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이것을 뒤집고 이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모두 광주시의 안대로 다시 살려놨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은 다소 좀 탄력이 예상됩니다. 현대차 관련 용역 예산은 7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는 또 광주시의 요청으로 시의회와의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간담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사실 물론 광주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간담회는 종종 있습니다만 이번 간담회는 좀 이례적으로 좀 급작스럽게 열렸고 좀 그래서 좀 현안들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열려서 많이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 여기에서 나온 그 얘기들이 이제 광주시장이랄지 부시장 이런 분들이 좀 참석을 했었고 시의회에서도 의장단들이 좀 상임위원장 포함해서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와 또 완성차 공장 설립 추진에 관한 그 소통이 부족했다. 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점들이 좀 나왔고 또 이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과 이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제대로 매끄럽지 진행되지 못했다 하는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또 그동안 광주시가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시의회는 물론 그 완성차 공장 같은 경우 노동계와의 협의와 그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노력 없이 좀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이런 것들이 좀 지적이 됐고 광주시도 좀 인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 특별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협의와 논의를 공유해 나가면서 앞으로 좀 다짐하는 분위기, 좀 일을 좀 잘 수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서로 소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복잡하고 중대한 사안들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광주시의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사실 이들 현안들은 최근에 나온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갈무리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현안들이 빨리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많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분명한 것은 도시철도 2호선 문제나 또 완성차 공장 설립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고 사실 또 메모드급으로 큰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은 됐었는데요. 이렇게까지 이제 꼬일 줄은 잘 몰랐죠. 그런데 이렇게 가장 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 외부 변수보단 내부적인 문제가 더 많다 이런 지적들이 나와서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즉 광주시의 어떤 전략적인 부재랄지 또 추진력 있는 일 처리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좀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광주시가 이번 시의회와 간담회 또 이번 최근에 한 시장 체제 이후에 2달 남짓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전략들을 좀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해결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말씀하신 언급된 세 가지 현안 사업 추진에는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광주시는 이들 현안 사업에 대해서 이제 혁신적인 방향을 다시 정립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립한 뒤 이제 좀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용섭 시장이 이들 산에서 너무 쉽게 접근했던 것이 아닌지 좀 한 사실 의문이 좀 들고요. 또 도시철도 2호선 문제도 그렇고 완성차 공장도 그렇고 사실 꼭 해야 하고 또 빨리 서둘러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좀 대책이 좀 치밀하지 못해 오히려 더 문제를 꼬이게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이 좀 됩니다. 따라서 시의회와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이 좀 우선이 돼야 되겠고요. 또 이를 통해서 사안별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 2달여가 시간이 좀 낭비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전략과 방향을 재정비해서 머리를 맞대는 그리고 또 새로운 방안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내부적인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 소통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자치구 경계 조정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정기적으로 제기되는 이야기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 경계 조정, 즉 북구를 얼마만큼 할 것인지, 동구를 얼마만큼 할 것인지 이렇게 이제 자치구 경계 조정인데요. 이 자치구 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이제 불균형을 이루면서 계속 경계 조정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구 인구가 이제 10만 명이 붕괴가 되면서 10만 명 이하로 내려가면서 경계 조정에 대한 목소리가 더 시급하게 됐는데요. 이 경계 조정이 각 광주시 5개 구의 어떤 이해관계와 또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좀 결정을 못하고 또 종종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광주시가 용역을 의뢰했던 자치구간 경계조정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경계조정 준비기획단과 자문위원 등에게 3가지 안을 공개했다면서요? 예, 광주시가 또 용역을 의뢰한 한국조직학회와 또 경인행정학회가 이제 용역을 했는데요. 이 용역 담당 수행 연구기관에서 3가지 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소규모 조정안인데요. 광주 북구의 문화동과 풍향동, 또 두암 1, 2, 3동, 석곡동 이렇게 6개 동을 동구에 편입하는 안, 이것이 제1안이고요. 네. 두 번째 안은 좀 중폭적인 조정안입니다. 이 6개 안을 동구로 편입시키는 대신에 광산구에 있는 첨단 1, 2동을 이제 북구에 편입하는 안, 이게 이제 두 번째 안이고, 세 번째 안은 이제 대폭적인 조정안인데요. 북구를 물론 남구와 동구, 광산구, 서구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해서 좀 인구를 좀 편차를 좀 줄여보자 하는 안들이 좀 제시가 됐습니다. 네. 소폭, 중폭, 대폭 점점 규모가 커지는 느낌인데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 경계를 조정하는 기준이나 원칙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이 경계 조정하는 기준과 원칙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 이제 용역을 진행했던 기관들은 이제 인구와 또 면적을 고려한 지역의 형평성, 또 자치구 간의 인구 편차, 얼마만큼 많고 적고 이런 인구 편차, 그리고 사실 광주 지역에는 8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데요. 이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안도 이제 내포를 해서 이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 편차라는 게 광주 자치구 간 인구 편차는 약간 23.5% 정도가 되는데 이는 전국 평균이 약 18%, 19% 정도를 감안하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네. 광주시 간의 인구 편차는 크다 이런 것을 염두를 해두고 이번에 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중간 보고회에서 5개 자치구를 모두 손보는 3번째 안은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소폭 또는 중폭 정도로 조정이 될까요? 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용역안이 이제 아마 최종 10월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여했던 자문위원들이나 용역연구원들도 대폭적인 조정안, 즉 3번째 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5개 구가 좀 다시 해처모여식으로 일정 부분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의견들이 좀 나왔었고요. 소폭 조정안의 경우는 이제 북구가 일방적으로 6개 동이죠. 6개 동을 이제 내줘야 되는데 동구로. 근데 이 북구가 과연 이것을 수용할 것인지 또 해당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 어떨 것인지 이것이 좀 관심이고요. 중폭 조정안 제2안인데 여기에도 역시 북구가 6개 동을 내주지만 또 이제 광산구 첨단 1, 2동이 이제 북구로 흡수하는 방안인데 여기에도 이제 광산구의 입장 또 광산구 주민들의 입장 현안이 있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치구 경계 조정이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요. 우리 주민들과의 삶과 밀접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는 바람직한 대책, 방향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얘기를 좀 잠깐 드렸는데요. 광주시는 전국 광역시 당회 중에서 인구 편차가 가장 높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구는 주민이 약 44만 3천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는 광주시 전체 인구의 한 30%를 차지를 합니다. 반면 동구는 9만 6천 명, 10만 명이 못 되죠. 그래서 북구와 동구의 인구 편차가 무려 5배 정도가 이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 편차가 크다 보니까 이 행정 운영이나 행정 서비스 면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뭐 하천 하나나 또 도로 하나를 두고 이 좀 구간의 경계가 달라서 구민들 입장에서 여간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간 경계 조정을 할 때는 주민 불편을 좀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생활권 중심으로 좀 조정을 하는 게 가장 우선 돼야 되게 하겠고요. 또 이게 구간 경계 조정이 심심찮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도 좀 수긍을 하고 또 자치구에서도 이 정도는 되겠다 해서 행정 서비스를 좀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그런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논의를 통해 광주가 장기적으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원이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형사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소환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전 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10월 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 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지난달 더블스타와의 인수합병 절차를 마무리한 금호타이어가 미래비전 선포식을 갖고 글로벌 톱10 안착과 제2의 부흥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다짐했습니다. 더블스타 차이용선 회장과 텅화 이샤오 노조 책임자, 그리고 금호타이어 측의 김종호 회장과 조삼수 노동조합 대표 지회장 등 임직원 3,800여 명이 참여한 선포식에서 차이용선 회장은 약정한 자본을 전액 유치 완료했다며 금호타이어의 독립 경영 실시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수한 기술과 인적 지원, 국제화 경험으로 글로벌 톱10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종호 금호타이어 회장도 신뢰받는 브랜드로 제2의 부흥을 위해 주주와 구성원, 지역사회 협력업체 등이 하나가 되는 프로그램 마련을 다짐했습니다. 앞서 중국 타이어 업체인 더블스타는 지난달 16일 금호타이어 지분 45%에 해당하는 투자금 6,463억 원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납입을 완료하면서 금호타이어 인수합병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동구 지원 일동에서는 이웃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리가 서툰 초보 주부부터 다문화 여성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박아름 아나운서가 이 요리 교실을 다녀왔습니다. 요리에 서툰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양파 손질하는 방법부터 감자 써는 법까지 이거를 팝을 해야 되겠지. 순은 싹은 별로 베테랑 어머님들의 숙련된 솜씨에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오늘 배울 요리는 카레와 진미채 볶음. 조금은 서툴러도 언젠가는 가족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대접할 생각에 열심히 배우려는 의지로 가득합니다.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아이가 있어서 육아를 하느라고 요리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런 기회가 있다고 소개해 주셨는데 주민분들한테 요리도 배우고 제가 직접 요리를 참여해서 식구들한테 대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장조림을 배웠었는데 장조림이 집에서 쉽게 하기 어려운 요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장조림을 어른들에게 배워서 집에 가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모님도 드렸더니 좋아하고 그래서 아주 만족해서 오늘 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리에 서툰 초보 주부들을 위해 지원 일동에서 마련한 이웃과 함께하는 요리 교실. 동구청의 2018년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게 된 겁니다. 요리 교실에서는 동네 베테랑 주부들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음식만 만들 뿐 아니라 관내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 직접 만든 요리를 전달하고 집안 청소를 하는 등 자원봉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저희 다문화 여성과 초보 주부들이
엄마 같은 연배의 베테랑 주부들에게 요리도 배우고 그러면서 집안의 소소한 이야기도 담소로 나누면서 그간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이웃에서 받았던 그런 따스함을 다른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이웃을 돌보는 그런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요리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지원 일동. 앞으로도 요리교실 외에도 어르신을 위한 삼계탕 나눔과 야쿠르트 배달 등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박아름입니다. 동구가 아시아 음식 전문점 3차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동구는 구시청 일원에 조성 중인 아시아 음식문화지구에서 아시아 음식을 비롯한 세계 음식 그리고 남도 음식점을 개업할 창업자를 오는 10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10개 점포 내외이며 최종 선발된 창업자에게는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 최대 5,400만 원의 창업 비용과 창업자금 특별 대출 등을 지원합니다. 북구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북구는 개학을 맞아 9월 한 달 동안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182곳을 중심으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주요 통학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합니다. 또 지역에 위치한 47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이동식 카메라 1차 촬영 시 즉시 단속, 이중주차, 대각주차 집중 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C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